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우가 지나갔나 했더니 이젠 무더위가 기승이네요. 더울 때는 뭐니 해도요,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서 동네방네를 보면서 시원한 팥빙수나 수박 화채를 먹는 게 최고 아닐까요? 예, 알고 보면 가보고 싶어지는 지역과 동네 소식을 전해주는 동네방네. 오늘은 경기도 여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로 가보게 될까요? 동네방네 바로 출발합니다. 동네방네의 길잡이가 되어줄 분을 만나기로 한 곳은요, 바로 여주시 도해로에 자리 잡은 어느 아파트. 그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바로 우리 전통의 한지 중 하나인 닭종이로 인형을 만드는 동아리 회원들이라고 하네요. 다들 솜씨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여주박물관에서 전통문화교육 닭종이 인형 공예를 1년 이상 수강하시고 수료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슬기주머니입니다. 네. 이 동아리를 소개해준 이분이 바로 오늘의 여주 길잡이 정소영 작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 마음에 들이면 좀처럼 놓지 못한다는 닭종이 인형 공예에 정소영 작가가 빠져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꼼꼼하지를 못해요, 성격이. 그래서 바느질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뜨개질 같은 경우 중간에 한 코 뜨면은 이제 풀르고 막 이래서 못하는데, 얘는 틀려도 그 보완이 쉬워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하다가 망가졌어요. 아니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게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좀 틀려도 얼마든지 고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그 말 같네요. 닭종이 인형 공예에 그런 매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왜 닭종이 인형 공예에 열심인 걸까요? 손을 많이 놀리고 싶어서, 뭐 나이 먹으면 치매 오고 뭐 이런 게 겁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인형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에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좀 뭐 아이들이랑 뭐 재미난 추억도 많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런 거를 이 인형을 만들면서 조금 치유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동아리 회원들에게는 숙제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슬기 주머니에서 제안한 쌀이 산 이야기가 올해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전시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왜 쌀이산이라는 산을 제목에 붙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쌀이산의 전설이라고요. 이제 거기서 앉아있던 스님들이, 그러니까 쌀이 나오는 그 바위를 깼대요, 욕심에. 그래서 그 뒤로 쌀이 안 나오고 이제 대신 빌어서 백토가 나오고 그 백토로 이제 여주가 도자기 고장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설을 토대로
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공동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이게 이제 원래 전설이다 보니 이제 정확한 고증은 아니지만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장면 같은 경우들은 여기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도자기를 업으로 하시니까 이분한테 이렇게 많은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쌀이산을 궁금해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남한 강변에 위치한 쌀이산은 야트막한 산으로 등산보다는 편안하게 걷기 좋은 숲길로 유명한 산인데요. 특히 탁 트인 전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쌀이산에는요, 여주의 명성을 높인 도자기 관련 전설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여주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산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다시 정소영 작가를 만난 곳은 바로 여주 박물관입니다. 여주 박물관은요, 천년고찰 신륵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들의 든든한 역사와 문화의 배움터가 된다는 여주 박물관 소개는 박물관을 책임지는 구본만 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주 박물관은 여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여주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제 여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시민들한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1층에서는 또 다양한 전시와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심야 공간도 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정소영 작가는요, 여주 박물관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네요. 평범한 주부였던 정소영 씨를 탁종이 인형 작가로 성장시켜준 곳이 다름 아닌 여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인연의 시작을 함께 했다는 구본만 관장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국립민속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닭종이 인형 공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정소연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수강생이셨죠. 근데 그 수강생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분은 결국은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강사 자격증도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 여주 지역에 닭종이 인형 공예를 여러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저희 박물관에서 꾸준히 강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배움터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여주 박물관. 앞으로도 여주 시민과 함께 멋진 여주 이야기를 써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바로 넘어가면 아쉬울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주 박물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습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여기는 카페를 겸한 목공의 공방. 정소영 작가도 지금 이 공방에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공방에서는요, 목공의 일일 수업이 한창입니다.
공방을 꾸려가는 변춘환 공방장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이들 중에 정소영 작가가 보이네요. 그런데 박종희 인형 공예에만 전념할 줄 알았던 정소영 작가, 아니 목공예에도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1회 수강생으로 제가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목공이나 아니면 리폼, 집에서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 리폼하는 거 그런 거 관심 있어서 조금씩 언니 조언 받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팔방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손을 움직이는 이분도 목공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저 목공예 좀 해보셨나요? 원래 이런 목공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주에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사 와서 보니까 평생교육원이나 무슨 세종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무료 수업이 많아서 이 수업도 닥종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늘 참석했는데 저의 이 목공 첫 수업이라 너무 기대돼요. 공방을 하면 작품이나 주문받은 상품을 제작하느라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목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목공을 하기에 접하기가 쉬운 쪽은 아니었는데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런 무료로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해봤던 건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 반응들은 어떤가요?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세요. 예, 직접 와서 처음에 뭐 공부 다루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갈 때는 상당히 만족하고 가져가시죠. 저도 한번 목공예에 도전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목공예를 배우면 예상치 않은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병일까요? 바로 못 버리는 병이라고 하네요. 집에 있는 걸 못 버려요.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망가져도 아 이거 색칠하고 뭐 타일 붙이면 예쁠 텐데 그래서 못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런 병이라면 환경 측면에서는 오히려 약이 되는 병이네요. 못 버리는 병 고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소영 작가는 변춘환 공방장의 아내이자 카페를 겸한 이 공방장의 공동 운영자나 다름없는 박순환 대표의 오랜 지인이라고 하네요.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2006년도에 여주박물관에서 닥종희 인형공예 처음 1기 수강생 모집했거든요. 그때 언니랑 저랑 같은 기수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친한 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와, 그렇다면 횟수로 벌써 18년간 두툼한 정을 나눈 사이였네요. 그런데 박순환 대표는 남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굴비처럼 엮인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 사연 잠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여주에는 화실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천으로 화실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이제 회색 화실을 다녔고요, 이천에. 저는 이제 이천에 미로 화실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버스 안에서 저런 친구가 있구나 이러다가 이제 서로 친구가 있구나 이러다가 이제 만나다가 이제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된 거죠. 공방과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게 지겨울 때는 없을까요?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둘이 맨바닥 붙어 있으면 너네는 지겹지 않니? 막 이러는데 저는 뭐
너무 좋은데요. 편하고 얘기하기도 편하고 시키기도 편하고. 시키기 편해서라는 말이 조금 걸리지만은 그래도요 두 사람의 금술 인정합니다. 목공의 공방을 나온 정소영 작가가 여주에서의 마지막 장소로 안내한 곳 역시 공방입니다. 바로 흙으로 빚어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낸 화분인 그 토분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을 꾸려가는 이들 역시 정 작가와는 아주 반갑고 편안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연의 끈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이제 여주 와서 처음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대학 동기래요. 친구의 친구인데 또 친구 되고 뭐 15년 넘게 16년, 17년이면 친구죠 뭐. 몇 해만 더하면 강산이 두 번은 바뀔 세월인데요. 그런데 문현선 씨의 아들로 가업을 잇고 있는 표민성 대표는 정 작가의 아들과는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소영 작가가 공방에 나타나는 날이면은 새로 만든 작품을 자랑하듯 소개하는 이가 바로 표 대표라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꼬마가 어느새 어엿한 대표가 되어서 공방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 정 작가는 신기하면서도 기쁘다고 합니다. 사실 대를 이어가는 이 공방이 보통 공방은 아닙니다. 우아하고 멋진 토분들을 만들어내는 이 공방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아주 고운 색의 흙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완성이 되어도 이 색을 유지를 하는 핑크색이 담긴 흙입니다. 그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선은 이게 보통 도자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뭐 하얀색이라던가 아니면 뭐 갈색, 검은색.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가지고 이 아주 이쁜 발색도를 가지고 있는 핑크로 된 도예 작품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매니아분들께 직접 이렇게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노하우를 그다음에 레시피를 찾아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핑크색이 담기는 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고와 보이는 흙. 당연히 그 흙을 반죽해 만든 토분도 고울 수밖에 없겠죠. 마음도 고와지는 것 같네요. 그만큼 토분을 만드는 제작 단가도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네, 매우 높아지고요. 이게 단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불량률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모든 걸 감안을 하고 최고의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방향이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인 정신으로 아름다운 수제 토분을 만들어내는 공방. 그러나 한때 공방은 문을 닫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로 표정은 도예가가 아내 문현선 씨와 공방을 꾸려갈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디자인을 개발을 해도 이제 쉽게 카피가 나오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창작 의욕을 많이 저해시키는 거에 제일 큰 게 이제 그 역할이고,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 거 똑같은 걸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저희 로고까지도 그냥 카피를 했어요. 그대로 로고까지 들어가서 카피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 보면서 이게 도자기라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만들어 봐야 이렇게 쉽게 뭐 카피를 당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회의도 많이 느꼈고요.
다행히 다시 힘을 내면서 많은 것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그 사라지는 손해를 줄일 수가 있었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카피 걱정 없는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 표 대표가 많은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홍보는 물론 유통에까지 젊은 에너지가 더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진도 이제 그냥 뭐 제품이 나오게 딱 찍고 끝이 아니라 배경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통일감 있는 이쁜 사진들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엄청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영상 콘텐츠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한창 심했을 시절에 이제 네이버에서 진행했던 그런 베타 테스트 할 때부터 했던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는 미리 알고 시작을 해서 벌써 60회가 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서 또 저희 매니아들과 또 그렇게 코로나 때부터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가는 표민성 대표에게는 아주 큰 꿈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아주 세계적인 예술기업과 콜라보 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최고 권위의 인테리어 박람회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메종 오브제 박람회도 저희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 없이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저희를 선보여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도자기다라고 자랑스럽게 저희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것이 목표고요. 동네방네인이 찾았던 여주 구경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여주의 이야기를 소개해준 정소영 작가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여주라고 하면 이제 여강 떠올리면서 관광지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주에는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이제 공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오신 분들 아니면 주부들을 위한 강좌들, 성인들을 위한 강좌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방이나 이런 곳들도 많아서 한번 오시면 참 여유로운 생활이 되실 거예요. 네, 여주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네방네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모쪼록 건강하십시오.